현역가왕 2 준결승 최종 탈락자 7명 명단 애녹. 강문경, 진혜성 오열 황민호 충격 탈락 최종 순위. 스튜디오에서 관객이 공개한 21일 방송된 MBN 현역가왕 2에서는 대국민 응원 투표 6주차 합산 순위가 공개됐다. 결과는 10위 최수호, 9위 김수찬, 8위 박구윤, 7위 성리, 6위 김경민, 5위 한강, 4위 김중현, 3위 재하, 2위 송민준, 1위 박서진 순이다. 앞서 본선 3차 준결승 결정전에서는 노지훈이 박구윤을 상대로 승리했다. 송민준과 강문경의 대결에서는 송민준이, 김중현과 성리의 대결에서는 성리가 승리했다. 이어 김수찬이 애녹을 꺾었고 신유가 신승태를, 환희가 재하를 상대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최수호는 김준수를, 박서진이 김경민을, 나태주가 황민호를, 한강이 진혜성을 꺾으며 이변이 일었다. 1라운드 순위 1위는 나태주, 2위는 김수찬이 올랐고 20위는 황민호였다. 상위 11위는 준결승에 진출하고 하위 9명은 방출 후보로 놓이게 됐다. 뒤집기 한판에서는 첫 번째 후보로 노지훈이 나섰다. 현역 6년차 노지훈은 케이트롯 인플루언서로 뛰어난 외모를 자랑했다. 남진은 가수가 아니라 패션 모델 같다라고 칭찬했다. 그는 1라운드에서 8위에 오른 상태. 이번에 노지훈이 부를 노래는 미운 사랑이었다. 김수찬은 커버를 많이 한 곡이라 기대치가 높다라고 부연했다. 첫 소절이 시작되자 관객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는 한 마리 백조 같은 자태로 애절하게 감성을 담아 노래했다. 강남은 깔끔하다라고 평했다. 심사평에서 리는 이 기복 없는 보컬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다. 고음 연결이 불안함이 보이긴 했지만 음정. 박자는 나무랄 데가 없었다라고 전했다. 이지혜는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선재 옷을 입고 나왔다라며 선재 없고 튀어의 배우 변우석을 언급해 환호를 자아냈다. 윤명선은 오늘 선곡이 좋았다. 그동안 댄스하는 것만 봤는데 아예 이런 노래를 받아서 승부를 보는 것도 좋겠다 싶었다. 다만 얼굴이 조금만 덜 잘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했고 박현빈은 이 노래가 얼굴을 못 이겨라고 부연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를 듣던 진혜성은 사람이 너무 잘생겨도 안 된다. 나 정도면 된다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노지훈은 360점 만점인 연예인 판정단 점수에서 263점을 받았다. 국민 판정단 점수는 경연이 모두 끝나고 공개돼 최종 순위는 변동이 예고됐다. 대국민 응원 투표 방법은 검색창에서 현역가왕 2불을 검색한 후 대국민 투표하기 버튼을 누르고 나만의 현역 7명에게 투표하면 된다. 아이디당 하루 1명 가능하다. 현역가왕 2부는 한일수교 60주년 기념 대기획으로 2025년 치러질 한일가왕전에 나갈 대한민국 대표 최정상급 남성 현역 가수 탑7을 뽑는 국가대표 선발 서바이벌 예능이다. 매주 화요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된다. 이 현역가왕 2분 박서진. 오로지 노래로 객석 울렸다. 장구의 신 박서진이 현역가왕 2분에서 장구 없이도 압도적인 가창력과 감성으로 관객들을 감동시켰다. 3차 2라운드 솔로 무대에서 꽃순이를 아시나요를 선곡해 애절한 목소리와 섬세한 표현력으로 연예인 판정단과 관객의 극찬을 받았다.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도 6주 연속 1위를 차지한 박서진이 준결승 진출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현역가왕 2분에서 박서진이 관객석을 눈물바다로 만들며
또 한 번의 역대급 무대를 선보였다. 박서진은 본선 3차 1라운드 한곡 싸움에서 김경민을 제치고 총 3위를 차지해 유리한 위치에서 2라운드에 임했다. 2라운드 뒤집기 한판은 1라운드의 2배 점수인 600점을 걸고 펼쳐지는 솔로 무대로 시청자들의 긴장감을 극대화했다. 박서진은 장구에 가려져서 노래 실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 같다는 아쉬움을 정면으로 돌파했다. 바로 장구 퍼포먼스 없이 솔로 무대에 임한 것. 박서진은 김국환의 꽃순이를 아시나요를 선곡. 자신만의 감성을 가득 담은 무대를 예고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연예인 판정단은 물론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현역들은 장구 없이 무대에 오른 박서진에게 이목을 집중했다. 박서진은 담담하면서도 애절한 목소리로 유려하게 완급 조절을 이어갔고 호흡까지 섬세하게 신경 쓰며 곡에 담긴 서사를 담백하고 깔끔하게 풀어냈다. 마지막까지 감성 트롯의 정수를 보여준 박서진의 무대에 연예인 판정단은 호평을, 관객들은 눈물을 보였다. 이에 주현미는 듣는 이의 감정까지 이끌어가기 힘든 곡임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감정을 집중해서 부르는 걸 보고 역시 내공이 있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꼈다며 내 노래 한번 들어봐라는 마음으로 정면 승부를 택한 박서진의 도전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윤명선은 진정 신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라고 심사평을 시작하며 궁금증을 유발했다. 박서진이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통해 일찍이 깨달은 시련과 고난을 분명히 학교를 다닌 것이라고 표현. 살아있는 음악을 하게 만들어준 그의 과거를 언급하며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냈다. 오직 노래로 인정받으며 노래 잘하는 가수구나라는 말을 듣고 싶다던 박서진. 그의 전공법은 연예인 판정단을 사로잡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더불어 박서진은 지난주에 이어 대국민 응원 투표 6주차 합산 결과에서도 1위를 차지하기도. 과연 박서진이 관객 판정단에게서도 고득점을 얻어내며 무사히 준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박서진이 출연하는 MBN 현역가왕 2분 9회는 오는 28일 방송된다. 3. 악몽 66일 KAL기 납북 사건. 전기고문 플러스 약물주사 박주현 노열 꼬꼬무. 지난 23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연출 이동원. 고혜린 지하 꼬꼬무는 브링 마이 파더 홈을 제목으로 1969년 발생한 민간인 51명이 탄 여객기 KAL기의 하이제킹 납북 사건에 얽힌 이야기가 이어졌다. MC 장도연, 장현성, 장성규와 함께 리스너로는 배우 문정희, 박주현, 가수 장민호가 출연했다. 이날의 꼬꼬무는 1969년 김포공항에서 30대 이순남 씨가 강릉에서 출발한 남편 장기영 씨를 기다리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남편은 돌아오지 못했다. 강릉에서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국내선 대한항공 여객기 YS-11기가 휴전선을 넘어 북한 함경도로 넘어간 것. 기장과 승무원, 승객을 포함 민간인은 총 51명으로 우리나라 두 번째 하이제킹 사건이었다. 사건 다음 날 북한은 비행사 유병하와 최성만이 남한 체제에 반대해 자발적으로 납북했다고 보도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범인 색출과 함께 승객들과 승무원의 안전 송환을 나섰지만 간첩의 소행으로 발표한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비행기 승무원이었던 딸을 둔 성충영 역시 다른 피해자들 가족과 함께 제네바로 향해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그리고 납북 66일 만인 어느 날 판문점 다리 건너편에 갑자기 버스 한 대가 도착하면서 납북된 51명 중 39명이 기적적으로 송환됐다.
납북된 승객들의 증언으로 하이제킹 당시 긴박한 순간이 밝혀졌다. 비행기가 비행고도에 도달하던 순간 한 승객이 조종사 문을 들어간 후 갑자기 기술을 틀어쥐었던 것. 승무원은 비행기가 납북됐다. 신분증을 찢으라고 말했고 북한에 도착하자마자 무장한 북한군들이 기체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있었다. 범인은 조창희였다. 그는 한창기라는 가명으로 탑승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속초 범죄수사대 대장을 맡기도 했던 조창희는 권총을 몰래 소지한 채 비행기에 탑승해 조종사를 위협했다. 검은 세단을 타고 사라진 조창희와 달리 납북된 승객들은 평양으로 이동된 후 성분 조사와 기밀성 우상화 교육을 받았다. 탑승객 중 한 명이었던 황원 MBC PD는 북한 체제에 항의하며 송환을 요구했는데 이로 인해 어딘가로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 승객들은 전기 고문, 약물 주사 등 고통스러운 고문을 받아야 했고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 이상까지 겪은 승객들이 발생했다. 황 PD를 포함해 돌아오지 못한 승객은 모두 11명이었고 이들의 가족은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 시간이 흘러 2001년 남북 이산 가족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11명 중 일부분 승객들의 생사가 확인되어 충격을 선사했다. 2살에 생이별을 했던 황 PD의 아들 황인철은 남북 이산 가족들의 만남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면서 아버지를 찾기로 결심했고 미 귀환자 가족회를 만들어 정부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노력하겠다는 말뿐이었고 오래된 일이라며 관심 받기였다. 그러던 어느 날 황인철은 탈북 전문가로부터 온 한 통의 전화가 상황을 급변시켰다. 그는 아버지의 소재가 확인됐다는 기적적인 소식을 전했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3년 드디어 아버지와 전화통화가 성사됐다. 44년 만에 듣게 된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해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 황인철은 아버지의 탈북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탈출은 실패하고 아버지는 격리되고 말아 안타까움을 높였다. 황인철은 아버지의 불상사가 나로 인해 발생하지 않을까 두려웠다. 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와 국제기구에 아버지의 송환을 위해 홀로 호소하고 있다. 방송 말미에는 이제는 나이가 들어버린 미 귀환자의 가족들이 진심을 전해 먹먹함을 불러 모았다. 황인철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보고 싶었다고. 제가 아버지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계속 그리워했다고. 아버지 아들로서 담기를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장기영의 아들 장재석은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버지 부재로 인해 정말 많은 고생을 했고 그 부재를 메워주려고 노력하셨다고 눈물을 삼켰다. 장기영의 부인 이순남은 만나게 된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건강하게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라며 만나면 못 추는 춤도 추고 싶습니다 라고 깊은 그리움을 전했다. 이들의 이야기에 함께 분노하고 슬퍼한 MC들과 리스너들 또한 먹먹함을 감추지 못하면서 큰 관심을 부탁했다. 장성규는 앞으로 그의 싸움이 더는 외롭지 않기를. 장도연, 조심 6년간의 고통을 끝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긴 외로운 싸움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민호는 보고 싶다는 일상적 말을 가장하고 싶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그립겠나 라고 말했다. 박주현은 개인이 뭉쳐서 나라가 된다며 관심을 당부했다.